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역사가 삭제해버린 한나라 고황후 여치의 수치스러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황후 여치란 한나라의 첫 임금 고황제 유방 혹은 유계의 아내입니다. 소위 중국 3대 악녀 중의 한 사람으로도 유명한 바로 그 인물을 가리킵니다. 중국 역사가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한나라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은 바로 이 여인이 흉노와의 전쟁 중에 겪은 사건으로 고구려의 역사에 평성지치 또는 해고지욕이라 하여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흉노 모돈에게 여치가 몸을 바쳤던 일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그 상세한 역사를 전하며 한나라는 그들이 전하는 것처럼 강하고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한무제라는 영웅이 등장하기 전까지 흉노의 속국으로 지낸 힘없는 나라였음도 아울러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흉노의 모돈일 것입니다. 모돈은 서호, 즉 서쪽 호의 임금으로 동호, 즉 동쪽 호를 정벌하고 통일제국을 만든 영웅입니다. 호는 중국 역사에서 주로 흉노라고 기록되는데 그들 마음대로 비하한 명칭입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흉노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서호란 감숙성 일대까지 펼쳐진 서쪽의 호를 가리키며 동호란 호하오특 일대를 중심으로 존재하였던 동쪽의 호를 가리킵니다. 이 동호에서 선비가 파생되며 우리 민족의 직접 조상인 환족 혹은 부여족 역시 동호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서호의 모돈이 동호를 통합하자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한족의 한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가 된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01년 가을, 흉노가 마읍에서 한왕 신을 포위하자 한신은 호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화해를 구하였다. 한나라가 군사를 동원하여 그를 구하였으나 한신이 여러 차례 사신을 주고받은 것을 배반할 뜻이 있다고 의심하여 사람을 보내 한신을 문책하였다. 한신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9월에 마읍을 바쳐 흉노에게 항복하였다. 흉노 모돈이 그리하여 군사를 이끌고 남으로 구주를 넘어 태원을 공격하고 진양에 이르렀다. 자치통감의 내용입니다. 자치통감은 흉노의 모돈이 산서성 흔주시 일대를 거쳐 산서성 태원과 진양까지 남하한다는 기록입니다. 태원과 진양 일대는 한나라가 흉노를 막아서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00년 10월 성상이 진양에 머물 때 모돈이 대곡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사람을 시켜 흉노를 염탐하자 모돈은 장사들이나 살찐소와 말들을 숨기고 단지 노약자들과 여윈 가축들만 보이게 하였다. 10명의 사자들이 와서 모두 흉노를 공격할 수 있다 하였다. 성상께서 다시 유경을 사신으로 흉노에 보냈으나 돌아오지 않자 한나라는 32만 명의 병력을 모두 동원하여 북쪽으로 그를 쫓아 구주를 넘었다.
자치통감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200년 10월에 한나라 고조는 32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산서성 진양을 수복한 후에 흉노의 모돈을 공격하고자 구주를 넘어 북으로 진격합니다. 여기까지는 중국 측의 기록에 큰 왜곡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 고제가 먼저 평성에 도착하였으나 병력은 아직 다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돈이 정병 40만 기를 거느리고 백등에서 7일간 제를 포위하니 한나라 군사들은 서로 통로가 끊겨 군량을 구할 수 없었다. 자치통감의 내용입니다. 중국 측의 기록은 한나라 병력이 미처 평성에 다 도착하기 전에 흉노의 모돈에게 포위되었고 이로 인해 한나라 고황제가 백등에서 7일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였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사가 전하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 모돈은 전성기에 활을 쏘는 공연 70만 명도 부족하다고 하여 항상 그 정예 병사들을 감추고 있었다. 노약자들만 본 유괴가 평성을 침공하여 30만 명을 이끌고 이들을 짓밟고자 하였지만 어찌 모돈이 이미 100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을 줄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정예 40만 명을 뽑아 유괴를 포위하고 나머지 병사들로 한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소탕하니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 듯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한나라가 동원한 군사는 32만 명이고 흉노가 동원한 군사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과장이 들어간 숫자이겠지만 어쨌든 흉노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군사를 동원하였으며 저들의 왜곡된 기록과는 달리 한나라 군사들의 행군이 늦어 부대들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흉노의 모돈이 의도적으로 한나라 부대들을 갈라놓은 후 고조를 둘러싼 병사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멸시킨 후 고조를 7일 동안 가두고 항복을 받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군사를 활용하고자 태원이나 진양에서는 후퇴하여 보다 유리한 장소인 그 북쪽으로 한나라 군대를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서인 박창하 필사본에서는 이 전쟁의 양상을 여호박토, 즉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 듯 하다 하였는데 흉노를 호랑이에 한나라를 토끼에 비한 것처럼 그 힘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흉노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한나라 고조를 포위하여 7일 동안 공급을 끊어버리자 한나라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해결책과 조건에 대한 역사 기록을 한나라는 완전히 왜곡해버립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는 진평의 은밀한 계책을 받아들여 몰래 알씨에게 사신을 보내 넉넉히 대접하였다. 알씨가 모돈에게 말하기를 두 주군은 서로 곤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 한나라의 땅을 얻더라도 선우께서 결국 살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또한 한나라 임금에게도 신령이 있으니 선우께서는 이를 살피십시오. 자치통감의 내용입니다. 자치통감에서는 한나라가 흉노의 황후에게 뇌물을 주니 그 흉노의 황후가 모돈을 설득하여 한나라 고황제에 대한 포위망을 풀어주게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기껏 적국의 황제를
궁지에 몰아넣고 또 압도적인 힘의 우세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아무 대가 없이 황후의 설득으로 포위를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측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예병 40만 명을 선발하여 유계를 포위하고 나머지 병사들로 한나라 병사들을 공격하여 죽이니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 듯 하였다. 유계는 담이 서늘해지도록 두려워 그 철을 보내 화해를 청하였고 마침내 천년의 세월에 전해지는 해고지옥을 남긴 것이다. 박창하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고황제가 풀려난 것은 흉노의 황후를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황후 여치를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해고지옥이란 여치가 아랫도리를 벗은 치욕, 즉 흉노의 모돈에게 몸을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북방민족은 이를 굴복 혹은 항복으로 여깁니다. 즉 한나라가 흉노에게 굴복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한나라가 역사를 숨기고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스스로 자백하기도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흉노는 한나라 장군들이 와서 항복하였기에 모도는 수시로 대의 땅을 침공하여 노략질하였다. 이에 한나라가 이를 걱정하였다. 하여 고제는 유경을 시켜 종실의 딸을 공주로 받들어 선우의 알씨로 삼았고 매년 흉노에게 솜과 비단 그리고 술과 곡식 등을 차례로 보내 섬겼으며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여 화친을 맺었다. 이에 모돈의 약탈이 잦아들었다. 사기 권110의 내용입니다. 사기에서는 한나라가 이후 흉노와 화친을 맺은 조건을 언급하는데 첫째, 황실의 공주를 흉노에게 바치는 것. 둘째, 매년 여러가지 공물을 바치는 것. 셋째, 형제가 되기로 한 것 등 이는 정복당한 나라가 그 상국에 대하는 태도로 한나라가 당시 흉노에게 굴복하였음을 말하는 기록입니다. 특히 사기가 언급한 단어 중 세봉흉노라는 표현은 글자 그대로 대대로 한나라가 흉노를 섬기거나 받든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 전쟁을 백등지위라는 말로 표현하며 한나라의 북방민족에 대한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전쟁은 한나라 고조가 자신의 아내를 팔아 목숨을 구한 비열하고도 비참한 전쟁이었으며 백등지위가 아니라 평성의 치욕이고 해고의 모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